초등학교 수학에서 100점을 맞던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50점대로 곤두박질 치는 일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데 도대체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과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음수의 등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0보다 작은 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3개 있으면 3개이고 없으면 0개였을 뿐, 마이너스 3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서 갑자기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 나오면서 수직선 위에 0이 왼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음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음수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단순히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의 방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플러스 15가 되는데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이 규칙은 초등학교식 직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문자의 등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빈칸 채우기였습니다. 3 더하기 빈칸은 7이라고 하면 빈칸에 4를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그 빈칸이 x라는 문자로 바뀌고 3억수 더하기 2는 11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x가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숫자나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수라는 개념과 미지수라는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함수 단원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 차이는 연산의 복잡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덧셈, 뺀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 연산을 자연수와 분수와 소수에 적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 연산을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 문자식에 모두 적용해야 하고 거기에 거듭제곱이라는 새로운 연산까지 추가됩니다. 2의 세제곱은 8이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지만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플러스 16이 되는데 이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차이는 도형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을 외워서 숫자를 대입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작도와 합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컴퍼스와 자만으로 삼각형을 그려야 하고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선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답이 맞으면 그만이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왜 그 답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차이는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이 대부분이었고 풀이 과정보다 정답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험에서는 풀이 과정을 쓰지 않으면 정답을 맞춰도 감점을 당합니다. 2의 3제곱에서 5를 빼면 3이다 라고 답만 쓰면 안 되고 2의 3제곱은 8이므로 8 빼기 5는 3이다 라는 과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원리로는 알지만 쓰지 못해서 점수를 잃어버립니다. 6번째 차이는 시험의 난이도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은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하면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험은 상중하 난이도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고 상위 20% 문제는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응용 문제가 출제됩니다. 같은 반에서 100점과 30점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난이도 차이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고 느꼈던 아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고난도 문제 앞에서 멘붕을 경험하게 됩니다. 7번째 차이는 학습량의 폭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과서 한 학기 분량과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한 학기 분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중학교 교과서가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단원 수도 늘어나고 각 단원에서 다루는 개념의 깊이도 깊어지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양이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 단원을 3주에 걸쳐 천천히 배웠다면 중학교에서는 2주 만에 한 단원을 끝내고 바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눈덩이처럼 모르는 것이 쌓이게 되고 한번 쌓인 결손은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차이를 관통하는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상화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과 3개, 균 5개, 리본 2미터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수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음수는 현실에서 직접 볼 수 없고 x라는 문자는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합동 조건은 머릿속에서만 논리적으로
기준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전환이 바로 중학교 수학의 핵심이고 이 전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수학 성적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음수 연산을 체감이 아니라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먼저 규칙을 정확하게 외운 뒤에 반복 연습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문자식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도 빈칸 대신 세모나 네모를 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x나 y로 바꿔서 써보는 연습만 해두어도 중학교에서의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로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여야 합니다.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한 줄이라도 적는 훈련을 해두면 중학교 소수령 시험에서 큰 힘이 됩니다. 넷째로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것이 의외로 분수 계산 실수입니다.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해냈는데 분수 나눗셈에서 틀려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음수의 등장 문자의 도입 증명의 시작 서술형의 강화 난이도의 분화 학습량의 폭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추상화라는 거대한 전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미리 알고 준비한 아이와 아무것도 모른 채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의 격차는 첫 중간고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수학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그 무너진 시간의 3배가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만점이 중학교 수학 만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